야, 너 그 소문 들었어? 홍대 노래방 사장님이 10만 원만 더 내면 노래방 문 잠그고 BTS 히트곡 한 곡 더 불러준대. 큰 웃음 친구가 이 얘기할 때 소주잔 떨어뜨릴 뻔했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마을 북처럼 쿵쾅쿵쾅 뛰었지. 하지만 농담이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 소문은 나를 드라마와 유머, 그리고 가슴 떨리는 순간들로 가득한 여정으로 이끌었지. 오늘 나 박민호 62세 아저씨가 늦게 피어난 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 먼저 와, 구독 버튼 눌러줘. 공짜야. 여러분, 저는 박민호, 부산에서 택배 일을 하는 62세 아저씨예요. 제 삶은 신승훈의 슬픈 발라드 같아요. 라면과 무거운 택배 상자로 가득한 긴 날들 뿐이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낡은 나무 의자처럼 뚝뚝 소리가 나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어요. 왜냐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하거든요. 세상엔 TV 소리와 창문으로 스치는 바닷바람뿐인 것 같아요. 6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텅 빈 작은 아파트와 한겨울 해운대 바닷가처럼 차갑고 고요한 마음만 남았죠. 서울에 사는 아들 재민이는 이 일에 바빠요. 1년에 몇 번 전화해서 아빠 잘 지내세요? 바빠서 다음 달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는 아빠가 한라산 소나무처럼 영원히 살 줄 아나 봐. 외로움을 잊으려고 서면의 노래방 골목으로 갔어요. 노래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약이었죠. 나훈아의 한밤의 슬픔 같은 옛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그 노래가 제 마음을 대신 말해줬거든요. 마이크를 잡을 때면 무대 위 가수라고 상상했어요. 가끔 음이탈이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 같았지만요. 하지만 서면의 작은 노래방에서 제 삶을 더 밝은 멜로디로 바꿔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아직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부산 넌 불빛 같은 미소를 가진 사람, 제 심장을 노래방 스피커, 최대 볼륨처럼 뛰게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 삶이 슬픈 발라드 같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서면의 작은 노래방에서 더 밝은 음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을 다이너마이트, 멜로디처럼 뛰게 한 건 노래방 사장님, 김수진 씨예요. 저는 점점 더 자주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택배 상자와 외로운 밤을 잊게 해주는 수진 씨를 만나고 싶었죠. 어느 날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가 자랑했어요. 수진 씨, 이거 서면 유명 가게보다 맛있어요. 그녀가 한 입 먹더니 놀렸죠. 민호 아저씨, 이 김밥으로 가게 차리면 제 노래방 망하겠어요. 다음엔 김치도 만들어 와요. 실력 점검할게요. 내가 대답했어요. 수진 씨 요리 교실 열면 제가 제일 먼저 수강 신청할게요. 속으로 수진 씨를 위해 김밥 만드는 게 한밤의 슬픔 부르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손님이 없어 수진 씨가 하이트 맥주 2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가 물었죠. 민호 아저씨, 택배 안 했으면 뭘 하고 싶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작은 호떡 가게를 열어서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던 호떡을 팔고 싶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호떡? 아저씨가 만들면 제가 첫 손님이 될게요. 하지만 에이프릴에 오 마이 미스테이크처럼 달콤해야 해요. 내가 대답했죠. 수진 씨, 당신이 호떡 장사하면 BTS 콘서트 기다리는 팬보다 줄이 더 길 거예요. 속으로 수진 씨와 이렇게 이야기하니 22살이 아니라 젊은이 같다고 느꼈어요. 수진 씨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며 노래방을 열어 빚을 갚아야 했던 힘든 날들을 들려줬어요. 내가 물었죠. 수진 씨,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미에 가시나요?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내가 놀리며 말했죠. 수진 씨, 가시나 부르면 제가 팬미팅 티켓 살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민호 아저씨, 저 노래 못해요. 하지만 아저씨가 호떡 잘 만들면 한번 불러볼게요. 그 순간 수진 씨의 눈빛은 해운대 파도 같았어요. 부드럽지만 슬픔을 숨기고 있었죠. 어느 날 기분 전환으로 블랙핑크의 붐바야를 골랐는데 수진 씨가 문 밖에서 말했어요. 민호 아저씨, 이건 안 어울려요. 트로트로 돌아가요. 맥주 한 캔 더 줄게요. 내가 장난스레 반박했죠. 수진 씨, 제가 붐바야 부르면 부산 전체가 춤출걸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이승기의 리턴 골라줄게요. 아저씨 로맨틱한 스타일에 딱 맞아요. 속으로 수진 씨는 음악뿐 아니라 제 마음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대화들은 수진 씨가 단순한 노래방 사장이 아니라 제게 다시 젊은 날을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마치 새 노래를 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쓰나미 같은 소문이 들이닥쳐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수진 씨와 보낸 날들이 제 인생 음악에서 가장 밝은 음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운대 바다에 쓰나미가 덮치듯 터무니없는 소문이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어느 저녁 서명 근처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친구 동현이가 속삭였어요. 민호야, 그 노래방 여사장 알아? 10만 원만 내면 문 잠그고 BTS 파이어 춤을 가르쳐준대. 소주에 살에 들릴 뻔하며 대답했죠. 동현아, 너 취했냐? 수진 씨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동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로는 VIP 손님한테 특별 서비스도 한다던데 라고 했죠. 할 말을 잃었어요. 손에 든 소주잔이 갑자기 10kg 무게가 된 것 같았죠. 하이트 맥주를 들고 와같이 이야기하던 수진 씨, 가수 꿈을 말하던 수진 씨가 그런 소문을 속으로 그 있지만 소문이 속으로 그 부드러운 미소가 가짜였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며칠간 노래방에 가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은 바닷물이 밀려오듯 불안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노래방에 다시 갔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하얀 셔츠, 늘 그렇듯 깔끔했죠. 심호흡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수진 씨,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일을 한다고 소문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눈빛이 순간 멈춘 바닷물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민호 아저씨, 빚 갚으려고 손님과 술 마신 적은 있어요. 이혼 후 큰 빚을 졌고 이 노래방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부도덕한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수진 씨는 이혼 후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노래방을 지키려고 빚을 졌다고 했어요. 힘들 때 손님과 술을 마시며 돈을 벌었지만 소문은 그녀가 거절한 취한 손님 때문에 퍼졌대요. 속으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수진 씨를 의심했나 싶었어요. 김치통을 바닥에 쏟은 듯 부끄러웠죠. 내가 말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소문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어요. 민호 아저씨, 소문은 바닷바람 같아요. 스쳐가며 차가움을 남기죠. 더 오래 노래방에 머물기로 했어요.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사와 말했죠. 수진 씨, 이거 먹고 슬픈 거 잊어요. 그녀가 놀렸어요. 민호 아저씨, 떡볶이로 소문이 사라지면 제가 식당 차릴게요. 내가 대답했죠. 수진 씨, 식당 열면 제가 배달원 겸 요리사 할게요. 속으로 소문이 아파도 수진 씨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등대가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요. 여러분,
수진 씨를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의심한 후 펜트하우스 악역이 된 기분으로 부끄러워 땅굴 파고 싶었어요. 속죄하려고 멜로디 헤이븐의 택배 히어로가 됐죠. 어느 날 수진 씨가 가게 청소로 지쳤다고 하자 국제시장으로 달려가 뜨끈한 보리차를 사왔고 이거 마시면 자갈치 어부처럼 힘이 날 거예요. 라고 했죠. 수진 씨가 놀렸어요. 민호 아저씨, 의사하면 환자들이 보리차 마시고 도망갈 거예요. 속으로 저분이 이렇게 웃으니 죄책감이 풀리는구나 생각했어요. 노래방에 물 새는 에어컨을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너무 서툴러서 방을 수영장으로 만들 뻔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죠. 민호 아저씨, 다음엔 전문가 불러요. 안 그러면 손님 맞으러 수영해야 해요. 내가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수영하면 제가 AKMU의 러브리를 불러 응원할게요. 우리는 부산의 오랜 친구처럼 깔깔 웃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서툴러도 수진 씨를 즐겁게 했으니 응답하라 1급 88 같은 기적이네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과하려고 광안대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샀어요. 내가 말했죠. 수진 씨, 이 떡볶이는 제 잘못처럼 매운데 다시는 의심 안 할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민호 아저씨, 이렇게 마으면 용서할게요. 다음엔 김밥도 사줘요. 속으로 수진 씨의 장난은 호떡처럼 달콤해서 이문세의 오직 하나뿐인 너를 들으며 심장이 뛰는 기분이었어요. 도와주며 수진 씨와 가까워졌어요. 어느 저녁 그녀가 손님 노래를 골라달라고 해서 오직 하나뿐인 너를 틀며 말했죠. 수진 씨, 이 노래가 제 마음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 아저씨, 노래는 못해도 곡 선정은 최고예요. 속으로 우리는 부산에서 로맨틱 영화 속 커플처럼 사랑 이야기를 써가며 밝은 날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를 도우며 아이유의 잼잼을 들을 때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해운대 해변의 붉은 노을 아래 남포시장에서 산 털장갑을 수진 씨에게 선물했죠. 수진 씨, 내 인생은 택배와 트로트뿐인 줄 알았는데 당신 덕에 100년 더 살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 아저씨, 너무 촌스러운데 이 장갑은 아저씨 말처럼 따뜻해요. 속으로 이 순간은 갯마을 차차차 장면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지만 부산 바다 파도처럼 드라마가 닥쳤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재민이가 말했죠. 아빠, 그분은 노래방 사장이잖아요. 과거가 어떤지 누가 알아요? 엄마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대답했어요. 재민아, 아빠는 수진 씨가 좋은 사람이라 믿어. 기회를 줘봐. 재민은 인상을 쓰며 떠났고 서면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민호 아저씨, 노래방 사장한테 홀렸네. 속으로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처럼 긴박하지만 포기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이를 달래려고 자갈치 시장 근처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자고 했어요. 수진 씨가 과거를 털어놨죠. 재민아, 코오빵집을 했었는데 사기를 당해 망했어. 노래방은 새 시작이었지. 재민은 말없이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말했죠. 재민아, 이 순두부는 매운데 아빠의 수진 씨에 대한 마음은 진짜야. 수진 씨가 놀렸어요. 민호 아저씨, 이렇게 매운데 SG 워너비 노래처럼 촌스러워요. 속으로 수진 씨 미소는 부산 달빛 같아서 드라마를 녹였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진 씨를 알아가려고 부산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시장 할머니가 말했죠. 민호 씨, 수진 씨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 로맨틱 영화 커플 같아요. 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영화라면 수진 씨한테 아이유의 Feel My Love를 불러줄게요.
속으로 가족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 사랑은 광안리 파도처럼 강하고 모든 도전을 넘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의 드라마 후 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민호 아저씨, 부산 떠나서 보령으로 가요. 내가 김밥집 열고 아저씨는 손님들한테 노래방 공짜로 해줘요. 내가 대답했죠. 좋아요. 하지만 BTS 전국보다 노래 잘할 거예요. 우리는 보령 대천 해변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가서 김밥 앤드 노래방을 열었어요. 속으로 부산을 떠나는 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떠나 새 로맨스 영화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령 마을 사람들은 어부가 고기 가득한 배를 맞듯 우리를 환영했어요. 대천시장 할아버지가 말했죠. 민효 씨, 수진 씨, 두 분 가게 때문에 마을이 보령 머드 축제처럼 활기차졌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즐겁다면 마을 전체에 BTS 버터를 불러줄게요. 수진 씨가 놀렸어요. 민호 아저씨, 버터 부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김밥 만들다 주방 태우지 마세요. 속으로 수진 씨 미소는 대천 햇살 같아서 내 맘이 녹는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이가 보령에 놀러와서 수진 씨가 마을 아이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걸 보고 말했어요. 아빠, 제가 틀렸어요. 수진 씨는 엄마처럼 좋은 분이에요. 둘 다 응원할게요. 감동받은 내가 말했죠. 재민아, 여기 남아서 아빠랑 비빔밥 만들자.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비빔밥은 다이너마이트랑만 어울릴 거예요. 축하하려고 마을 노래방 파티를 열어 버터를 부르며 호떡을 먹었어요. 속으로 우리 가족은 BTS처럼 단합되고 에너지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나와 수진 씨는 대천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엔 김밥과 호떡을 만들고 저녁엔 손님들과 버터, 듀엣을 불렀어요. 마을 꼬마가 말했죠. 민호 아저씨, 수진 아줌마, 두 분은 영화 속 인물 같아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얘야, 사랑은 커서 해. 지금은 아저씨 김밥이나 먹어. 속으로 보령에서 우리는 가게뿐 아니라 새 장을 열었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파도처럼 영원한 행복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보령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소문은 대천 해변을 스치는 바람 같았고 나와 수진 씨의 사랑은 파도처럼 강렬하고 영원했어요. 수진 씨 덕에 갯마을 차차차차의 주인공처럼 진심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김밥 앤트 노래방은 김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무대예요. 속으로 인생이 노래라면 아이유의 팔레트처럼 화려하고 완전한 멜로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민이는 이제 수진 씨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녀석은 가게에서 마을 파티를 열어 순두부찌개를 대접했죠. 어부 한 분이 말했어요. 민효 씨, 수진 씨, 두 분 덕에 마을이 순두부처럼 따뜻해졌어요. 내가 대답했죠. 할아버지, 그렇게 따뜻하다면 아이유의 잼잼을 마을에 들려줄게요. 수진 씨가 놀렸어요. 민호 아저씨, 노래는 좋아요. 하지만 내 순두부 냄비 망치지 마세요. 재민이 덧붙였어요. 아빠, 백지영 노래처럼 촌스러운데 자랑스러워요. 속으로 우리 가족은 케이팝 그룹처럼 단합되고 에너지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방에서 팔레트를 가르쳤어요. 한 꼬마가 말했죠. 민호 아저씨, 수진 아줌마, 두 분 덕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얘야, 사랑은 김밥 같아. 재료만 있으면 행복을 말 수 있지. 수진 씨가 말했어요. 민호 아저씨, 보령의 시인이네요. 속으로 여기 매일은 사랑과 가족, 커뮤니티의 색깔로 가득한 그림 같고 보령 머드 축제처럼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이나 소문 때문에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나와 수진 씨처럼 용기를 내서 도전을 따뜻한 순두부찌개로 바꾸세요. 우리 이야기를 따라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